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나무에게도 전담 의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도에 도입된 국가 자격 제도인데요.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도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나무들이 병에 쉽게 걸리는 요즘 전문적인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나무병원의 김중태 원장은 25년 동안 기자로 활동하다가 나무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나무의사입니다. 병든 나무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왕진 가방을 들고 어디든 달려간다고 하는데요. 김중태 원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광주에서 나무의사로 활동하시는 김중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광주에서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나무의사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오, 그럼 얼마 안 되신 편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래도 보니까 뭐 상도 받으셨어요. 지난해 한국 나무의사 협회장상까지 받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새로운 나무 치료법을 개발하셔서 그 공로로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외과 수술을 이제 우리들의 시도를 해가지고 그게 좀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잖아요. 상처가 발생하면 큰 공동이 그 안에 구멍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구멍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그 우레탄 폼이라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메꿨는데 지금은 그거 이제 매트 처리라고요. 그 네. 가해를 잘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처리를 않으면은 오히려 거의 갈라져가지고 물이 들어가요. 그래야 거기서 곰팡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더 썩어 들어가더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 건조 그 툭 터가지고 바람이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빈 채로. 네, 바람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살균, 살충, 방부 해둔 상태 속에서 이제 그 자연적으로 바람이 통하면 곰팡이는 온도하고 수분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야 곰팡이가 이제 그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못하기 위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건조를 시켜버려요. 아, 그걸 처음 직접 시도를 해보신 거군요. 아니 이제 그 동안에 이걸 갖다 이제 조금씩 시도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넓혔죠. 옛날에는 큰 고목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가로수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무원들 데려다가 실제적으로 이게 우레탄 폼을 썼을 때 얼마나 부패가 되고 근데 안 썼을 때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겠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이게 이제 그 시행을 이제 굉장히 보편화시켰던 것이죠. 나무의사로 빨리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나무의사로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재미가 좀 있으시고 보람이 있으신지요? 그렇죠. 그 나무 의사가 처음에 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무가 아프다는 그런 그 의뢰를 받고 나가서 나무를 치료해서 그 나무가 이제 잘 자라고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네. 나무의사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 나무의사는 보통 생활권 수목을 이제 치료하는 데까지거든요. 지금 생활권 수목이라고 하면은 가로수, 공원수, 정원수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누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생활권에 나무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제도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도입을 한 것이죠.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죠? 2018년에 돼서 지금 한 10회 정도 나무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기 정도 저는 되시는? 6기입니다. 6기. 그러니까 굉장히 신생 직업인 셈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가서 그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진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잎이라든가 줄기 뿌리를 봅니다. 상태를. 그러니까 잎은 지금 이것이 생물적 피해인가 비생물적 피해인가, 즉 말해서 곰팡이나 어떤 해충에 의한 피해인가, 안 하면 바람에 의한 게 온도에 의한 피해인가, 이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이제 보죠.
그래서 이것이 생물적 피해다 그러면 생물적 피해에 맞는 이제 화학적 제품을 쓴다든가 약을 쓰는 친다.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생물적 요인은 땅에 문제가 있어요. 예. 토양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양이 우리가 보통 그 뿌리가 그 자라는데 20cm 안에 잔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물을 흡수를 잘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호흡장을 제대로 못하죠. 호흡장을 못하면은 흡수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물이 올라가서 광합성 작용, 즉 대기로부터 CO2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토양으로부터 뿌리에서 H2O 물을 흡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원활치가 않는 것이죠. 지금 과학 수업을 예전으로 돌아가서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무도 외과적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도려내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코지트 이론에 기초해서 하는데요. 이 나무도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가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자면 그대로 놔놨다 이제 많이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갉아내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갉아내면 자기 방어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탁 이제 나도 이 정도는 방어하려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덜어내면 네. 오히려 큰 상처를 입어서 더 상처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부부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살충 그 안에가 이제 균이나 네. 해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다 이제 잡아내죠.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썩어 들어가니 뭐 오일스턴이나 이런 걸로 방부제를 쳐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좋은 천연물질 옷 같은 걸로 우리 옷 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방부가 안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사람 치료하는 거랑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외과 수술하면은 왜 사람들도 드레싱 소독하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나무도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나무들에 나타나는 이런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기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들이 지구 온난화되면서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네. 나무가 죽어가요. 지금 저기 한라산에 구상나무라고 우리 고유한 수종인데 네. 그게 이제 물이 부족해요. 네. 그게 이제 그거고요. 지금 산림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변화된 것이 옛날에 제주도만 나왔던 밀감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뭐 사과도 이제 저 북쪽에서 위로 올라가죠. 나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이제 우리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던 병해충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면 뭐 예래층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1958년도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미국 흰불나방이라는 그 나방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생활권 수목이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주 광식성인데요. 한 150 몇 종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유충 때 갉아먹는데 그게 이제 그 집까지 막 침범해요. 집으로 들어오고 학교로 들어오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털이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이제 어떤 피부염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네. 나무 의사들이 공부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병해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토양에 관한 거 이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오늘 그 우리 원장님 나무 의사로 모셨지만은 경력이 굉장히 좀 특이하셔가지고 놀랐습니다. 25년간 언론계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남일보에서요. 네. 25년간 뭐 기자부터 시작해서 차장, 부장, 뭐 부국장까지 이렇게 하고 뭐 다양한 거기에서 이제 경험을 했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 은퇴 후 진로가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언론계 후배들이 네. 좀 저를 부러워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계 출신들이 그 분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해서 이렇게 1인 뭐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새롭게 도전을 해서 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그렇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쪽 분야에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대학을 나올 때 농과대학을 나왔는데요. 아, 또 기본은 있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식품공학과를 저는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독재 시대가 계속 되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81학번인데 이제 그때 전두환 시대 때 아니십니까? 군부 시대 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데모 쉽게 뭐 이것들을 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81년도에 제적을 당했죠. 다니다가.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쪽보다는 이제 언론계로 그래서. 네, 그래서 88년도에 제가 이제 전남의 일기 창사 멤버로 이제 그 입사를 하게 됐죠. 예. 그러면 이 나무의사 공부는 어떻게 은퇴 후에 시작을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자격증이라는 것이 나를 가장 담보해 줄 수 있잖아요. 네네. 다른 거 하면 누가 나를 담보해 줘? 제가 정치권을 간다. 뭐 그런 유혹도 받지만 거기 가봤자 2, 3년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내가 필요할 때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자격증을 제시하고 취업도 하고 뭐 이렇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뭐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뭐 있으세요? 자격증이? 예, 지금 뭐 공인중개사 있고요. 이제 손해평가사라고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사, 나무사,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 산림기사, 뭐 그 식물보호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제가 한 9개, 10개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또 관련이 다 있네요, 조금씩.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우신 분인가 그래, 주위에서는 너는 나이가. 그러니까 연세가 잘 머리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뭐 저는 치매 예방용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공부를 않고 그러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술 먹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이제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에워지기가 잘 안 해요. 이게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정말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에 조금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프잖아요. 눈이 막 아프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녹음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녹음을 해다가 듣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되뇌임 이렇게 하죠. 나무의사 될 때 보는 과목들이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나요? 나무의사 자격 시험은 보통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요. 뭐 처음에 알다시피 수목 생리학 가장 중요한 수목 생리학이 있고 해충학, 병리학, 토양학, 그다음에 수목 관리학 등 5개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오식 선다형으로 시험이 나오는데 다른 시험 객관식이군요. 다행히. 그렇죠.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그런데 워낙 깊이 있게 나와 가지고 많이 떨어져요. 합격률이 10%만 떨어져요. 합격률이 10%면 그래서 저는 제가 할 때 그때 6%인가 7%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거의 뭐 고시 수준인데요. 그 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나무사가 한 1,5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이도를 또 높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합격률이 좀 세요. 더 어려워졌다.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목 진단 처방서 작성과 수목 종류에 대한 DVD, 그다음 농약, 토양학, 비생물적 요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차와 2차를 나눠가지고 평균 60점 정도 맞으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이죠. 이제 일반의 학원들이 좀 있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제 책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야죠. 혼자 공부하시고 교육 과정은 있습니까? 따로 교육을 이수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무 시험을 보려면은 일단 관련 학과를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성기관에서 160시간을 양성 교육을 받아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죠. 뭐 농과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전공을 하셨고 물론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보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무의사가 전국적으로 한 1,500명이면 나무의사가 아니면 나무를 돌볼 수가 없나요?
지금 그게 이제 좀 법이 좀 그 미비점인데요. 네. 산림보호법에서 지금 원래는 나무병원에 소속돼 있는 나무사가 아니면은 나무 채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나무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그럼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은 누가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직원들을 직접? 이렇게 돼요. 그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들. 예. 그렇군요. 네. 그 나무 의사가 되고 나서 좀 나무를 바라보는 게 그전하고 좀 달라지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나무 의사가 되지 않을 때는 무심코 지나치고 그랬던데 나무 의사가 되면서 이제 나무를 유심하게 보는 아주 습성이 길러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가로수 같은 경우에 이제 걷다 보면 가로수 다 있잖아요. 근데 가로수가 최근에 보면 이제 탁발처럼 막 잘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지치기 할 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런 정도로 해야 되는가 싶을 때 어떨 때는 약간 좀 흉물스럽게 잘라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필요한 건지. 근데 우리 그 나무는 자기 네. 고유한 수종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수종을 전혀 생각지 않고 인간 편의적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종에 맞는 이렇게 이제 형태를 빌려서 이렇게 이제 전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시 수목의 이제 그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마셔들이잖아요. 네, 나무가 빨아들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대기 중에 이산탄소를 없애는데 이게 이제 그걸 어디서 하냐? 입이 하거든요. 입이. 나무 잎에서 나뭇잎. 예, 그런 네. 잎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잎을 다 잘라버려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탄소 중립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탄소 중립화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요. 뭐 불 떼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뗀 만큼의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무를 심어서 흡수를 하자. 그래서 그걸 맞추자. 중립으로 네. 맞추자. 그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돼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보다는 이제 흡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나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탄소 중립화에도 지금 그러네요.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똑같이 10그루가 심어져 있어도 그 효과가 다른 거네.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예, 어떤 그렇습니다. 공기 정화의 어떤 예, 효과가 예.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예, 예. 그 아마 뭐 의사의 보람은 환자를 살릴 때 있는 거겠죠. 우리 김종태 원장님은 나무 의사니까 내가 살린 나무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나무가 있다면요? 제가 이제 그 5.18 유족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5.18 묘역을 자주 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소나무가 있어요. 그 네. 이제 그 반송이라든가 이런 뭐 있는데 그 의뢰에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컸을 때 보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보호수 한 250년 된 나무 이게 광주 서구에 있거든요. 네. 그 굉장히 큰 그 버드나무인데 이게 거의 뭐 보호수 해제될 위치까지 올 정도로 부가 심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거의 좀 죽기 직전이었군요. 예, 예. 미관상으로 보나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완벽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더니 지금 조화라하고 그 관청에서도 조화라고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거의 이제 뭐 예. 봉사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해줬던 것이죠. 그 나무는 근데 어디 있어요? 그 버드 나무는 어디 백진동에 있어요? 있어요, 광주. 광주 백진동 가면 볼 수 예, 있어요. 왕버드 흘리는 아, 예. 보호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어떤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보호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보호수는요, 네. 그 산림청 소관이고 제 국가유산 수린처는 달라요. 이건 또 뭐예요? 그 이게 이제 그 보호수나 일반 나무 고목들은 산림청 소관이거든요. 네. 근데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산청 소관이에요. 소관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나무사들은 주로 우리 생활권 수목에 대해서 진단, 처방, 뭐 수술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천연기념물 국가유산 수리 자격증은 천연기념물 있잖아요. 그 네. 창덕궁이나 이런 데 가면 큰 나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고도하고 이런 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따로 국가유산청에서 자격증을 이렇게 이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그 천연기념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무 의사 말고 이건 또 더 다른 또 자격증이 또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이품성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나요? 그 역사적이나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사정하는 뭐 고유한 식물로서 저명하고 또 국가, 민족, 특종, 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지정 건수가 한 480건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식물 분야가 273건 정도 됩니다. 아, 천연기념물로 인정된 식물이 273건. 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소나무. 네. 소나무가 43건 정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느티나무 등 느림나무과가 한 28종. 그다음에 은행나무, 측백나무, 주목과 등으로 이제 그 지정돼 있습니다. 아유, 귀한 나무들이네요. 그렇죠. 이거 보통 몇백 년씩 된 그런 나무들입니다. 네, 정말. 굉장히 학술적 가치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되죠. 네. 요건 자체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나무도 돌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원래 나무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그걸 돌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천연기념물을 다룰 수 있는 아까 국가유산 기술자 중 식물 분야에 네. 이제 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천연기념물을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한 자격에 하나만 써먹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나무병원이 있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는 따로 병원을 내야 돼요. 네, 그것만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혀 생소한 분야라서 예, 저도 오늘 처음 얘기를 듣습니다만 왜 그 우리가 사람들은 의료보험을 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런 제도가 없죠. 없죠. 나무는 그러니까 아직 비용이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아주 귀하고 비싼 나무 아니면은 이렇게 돈 들여서 살리려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렇죠. 돈이 비싸죠.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근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이제 가로수나 공원수, 정원수 이런 것들은 그 우리 인간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득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하는데 그 비용은 산림청 품점에 다 나와 있어요. 정가가 있다고 합니다. 정찰제라고 합니다. 나무 치료 비용이요. 예. 어떻습니까? 댁에서도 이렇게 식물을 좀 많이 키우시는 편이세요? 저희들은 보통 이제 그 분재 정도가 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분재 전문가가 아니고 분재 전문가는 또 따로 있어요. 네. 저희들은 이제 산림에 나오는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의 수목 생리를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분재도 똑같은 생물의 원리를 갖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하는데 저희 집에서 뭐 한 10대꾸루 정도 이제 분재를 키우고 있는데요. 예. 제 아내가 저 돌보고 있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하면 제가 가서 이건 무슨 약을 쓰면 좋겠다 이 정도는 이제 조언을 해줄 정도죠. 병이 났을 때만 전문가로서 투입이 되시는군요. 사실 이 나무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이 산소를 제공해 준 너무나 고마운 건데 이 나무 한 그루당의 가치를 우리가 뭐 돈으로 환산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의 가치. 어느 그 보고서에 보니까 나무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자세히도 해놨더라고요. 근데 한 나무당 연간 한 3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나무 탄소를 잡아먹는 역할도 하고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또 태양 복사율을 차단도 시켜주잖아요. 나무가. 뿐만 아니라 이제 오존 함량이나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스팔트에 넣은 반사되는 그런 열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주고 예.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무 한 그루에 한 3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비거나 가지치기를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네, 네. 봄에 특별히 산불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막 큰 산림 타들어가는 거 보면은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네. 예. 우리 그 나무 의사로서 이 직업적으로는 앞으로 이 나무 의사가 전망이 어떻다라고 보세요? 지금 산림법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돼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산림법이 개정돼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목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서도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의무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만큼 일감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00명 정도 나무의사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이제 집에 지금 타깃층을 놀리는 그런 상황인데 하루빨리 이게 개정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나무를 살리는데 토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죠. 지금 그 지자체에서도 과거에 이제 산림청에서 돈을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그랬는데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대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식목일이 이제 공휴일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네. 공휴일이 아니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 같은 그런 그 의미를 못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는 게 얼마나 우리 그 환경에 소중한 것인지 네.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무 의사로서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은요? 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나무사들이 좀 더 많은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해서 좀 더 나무들이 이제 보호수나 이런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수 주치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나무사들이 네. 많이 현장에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도 주치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네, 말씀을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걸 않으면요 예.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특별히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담하는 인력이 그렇습니다.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에서 나무의사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김중태 광주 나무병원장이었습니다.